김호중, 한때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가 이제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형받기 위해 100장의 반성문을 쓴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유명인의 범죄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비극이 되었다. 그의 행동은 실망스럽지만 그의 마지막 행적은 더없이 씁쓸하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팬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한때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던 사람이 법정에서 죄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변호인의 주장과 함께 전개된 법정 공방이었다.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이 직접 자수할 의사가 없었고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만약 음주운전이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 말이 전해지는 순간 팬들은 분노했다.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혐의 앞에서 그것이 맥주냐 양주냐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호중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예감했을까? 아니면 이제야 죄책감이 밀려왔던 걸까? 어느 날 그는 100장의 반성문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려 100장. 단순한 후회의 표현일까? 아니면 감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 그의 반성문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믿었고 또 일부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눈물겨운 시도라고 냉소했다. 하지만 그의 반성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심을 온전히 알 방법은 없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비보가 전해졌다. 반성문을 제출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김호중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믿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법적 압박과 대중의 비난에 심리적으로 무너진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한때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던 가수가 이제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무대를 등지고 떠났다. 그의 실망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던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와 이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1991년 10월 2일 울산 중구에서 태어난 김호중은 어린 시절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이종 격투기 선수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뛰어난 신체 능력을 지닌 소년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그는 조직폭력배 단체에 발을 들이며 위험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은 불안정했고 그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뒤바꾼 것은 음악이었다. 어느 날 음반 가게에서 우연히 들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는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그는 성악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그는 경부계고에 진학했지만 불성실한 태도와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 결국 퇴학당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때, 그의 삶을 바꾼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다. 2008년 그를 가장 사랑했던 친할머니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붙잡지 않기로 결심했다. 김천외고에 재입학한 그는 서수용 교사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서수용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 그는 성악에 매진하며 세종음악 콩쿠르와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재능은 점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9년 인터넷에 올라온 그의 내순 도르마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그는 고등학생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었다. 같은 해 SBS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이어 대한민국인 재상을 수상하며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재능은 국경을 넘어 독일 RUTC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는 데까지 이어졌다. 김호중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한 재능의 발견이 아니라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일어선 한 청년의 이야기였다. 그의 삶은 영화 파파로티로 제작되었으며 배우 이재훈이 김호중 역할을, 배우 한석규가 그의 스승 서수용 역할을 맡아 감동적인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아냈다. 그의 삶은 음악과 함께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김호중은 음악뿐만 아니라 외모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의 닮은 골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구선수 류현진이다. 실제로 그는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아는 형님에서도 닮은 골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었다. 그 외에도 개그맨 이용식, 정찬우, 배우 김준현, 안재홍 등과도 닮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닮은 골 논란은 그를 더욱 친근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김호중의 진짜 가치는 외모가 아닌 그의 음악에 있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이도를 가진 오페라 투란도트의 주제가 내순 도르마, 내순 도르마를 단 3개월 만에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이 곡은 평생을 바쳐도 실수 없이 부르기가 어려운 곡으로 테너 가수들에게도 높은 벽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김호중은 이를 뛰어넘으며 대중들에게 라이브에 강한 오페라형 가수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특별한 음향기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그는 깔끔한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며 오페라 가수로서의 훈련과 경험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테너의 다양한 분류 중에서도 스핀토 테너와 리릭 테너의 성향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 스핀토 테너는 강한 성량과 드라마틱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 강점을 가지며, 리릭 테너는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운 음색을 지닌다. 김호중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테너로 성악가로서도 희귀한 존재였다. 전공이 성악이지만 그는 다양한 음악적 테크닉을 구사할 줄 아는 아티스트였다. 성악의 발성과 호흡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입 모양과 성대 사용을 조절하여 다양한 기교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오페라 아리아뿐만 아니라 발라드, 트로트, 국악 장르까지 넘나들며 그만의 스타일로 곡을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랑의 콜센터에서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곡이든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다재다능한지를 증명해 주었다. 그의 노래 중에서도 님의 등불, 칠갑산 같은 국악 장르의 곡들은 깊은 감성과 테크닉이 어우러진 명곡으로 손꼽힌다. 김호중은 국악에서도 성악의 요소를 가미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냈다.
이런 유연한 음악적 접근 덕분에 그는 오페라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가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우리는 김호중의 음악에서 감동을 받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사회의 어두운 면에서 벗어나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